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9490번으로 문자 왔습니다. 오늘 김세윤 작가님 오시죠? 매주 대충 오늘은 이 영화 해주시겠구나 감이 잡혔는데 오늘은 영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2030번 김리나 씨, 김정원 씨는 다 알고 계신데 이미. 네. 이분들은 친척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저의 취향이 네, 빤히 보이는 거죠. 네.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대충 감으로만 다 맞히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헤일 시저. 그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맞춰봤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개봉하는 작품 중에 제가 헤일 시저는 보았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작품 중에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있는데 그 작품은 아직 시사회를 안 했어요. 그 작품은 내일 시사라서 아직 영화를 못 본 상태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네. 헤일 시저라는 작품은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올해는 운 좋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를 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물론 개막작을 보진 못했고요. 네네.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예, 일단 그 여름에 하는 영화제에 가져올 만한 영화를 보러 다니느라 헤일 시저라는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베를린 현지까지도 갔는데 네. 거기서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은 못 봤다. 그리고 그 개막작은 왜 갑니까? 개막작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저 정도의 급은 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김세윤 씨가 못 들어가면 저는 당연히 그 앞까지도 못 가겠네요. 베를린 영화제 개막식은 좀 아주 제한된 인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볼 수도 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제 그 데일리가 매일 발간이 되고 오다 가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이 괜찮았어요. 현지에서 영화 평도 괜찮았고 영화를 보았던 사람의 반응도 괜찮았고 이 영화가 네. 일단 코엔 형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아마 그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국내에서도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애매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텐데 네.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네네. 헤일 시저라는 제목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은 코엔 형제. 네. 조엘 코엔하고 에단 코엔이고 이분들이 54년생, 57년생이니까 이제는 어느덧 네. 이제는 어느덧 중견을 좀 넘어서는 예.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그 감독의 이름을 초기에 들었을 때만 해도 할리우드의 젊은 피로 분류되던 분들이 네. 이제 어느덧 거장의 이제 흔히 말하는 거장의 반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약간 거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코엔 형제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인사이드 루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3년 만에 이제 내놓은 새 작품이고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는데 어떤 분은 아마 또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네. 배경이 1950년대고요. 네. 1950년대 하면 흔히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황금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의 힘이 막강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는 주요 배우들도 무슨 그 에이전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사의 전속 배우가 있던 시절이죠. 오. 그래서 영화사 사장이 배우를 거의 그 배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던 시절이고 네. 영화계가 제작하는 제작 편수도 많고 또 50년대 당시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 등장하던 시기라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시대에 대비해서 할리우드가 약간 그 맞불을 놓는다는 의미로 스케일 큰 영화를 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시대극들이나 장쾌한 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등등등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규모의 그러니까 큰 규모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네. 수많은 스타들이 스튜디오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황금기라고 하는 게 50년대가 배경인데 헤일 시저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있는
영화 속의 영화죠. 이 헤일 시저라는 영화 속의 영화 제목도 헤일 시저입니다. 네. 헤일 시저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캐피털 픽처스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헤일 시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조지 클루니예요. 조지 클루니. 네. 헤일 시저는 제목 그대로 시저가 주인공입니다. 네네. 네. 근데 조지 클루니가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이죠. 시저로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조지 클루니가 촬영 도중에 납치를 당합니다. 오. 엑스트라들에 의해서 주연 배우가 납치를 당하고 네. 협박 편지가 배달이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만 달러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거액을 요구하며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주연 배우는 못 볼 줄 알아라. 이게 코미디 영화군요, 이게. 네. 근데 그때부터 이 사장이 바로 조시 브롤린이란 배우인데 네. 이 사장이 지금 거의 다 제작을 끝낸 헤일 시저라는 영화가 여기서 무너지면 영화사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연 배우의 협박범을 찾아내는 한편 그 사이에 이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언론을 단속하는 한편 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감독과 배우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네. 헤일 시저라는 작품인데요. 코엔 형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급의 감독이 됐냐면 주연 배우는 조지 클루니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사장이잖아요. 그 주인공의 직업이. 그러다 보니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영화들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는데 아, 거기 배우들이 막 있군요. 예, 그 중에 한 편에 스칼렛 요한슨이 그냥 주인공으로 한 스튜디오에선 찍고 있고 네. 또 다른 데서는 레이프 파인즈 그 배우가 감독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 채닝 테이텀이라는 배우가 뮤지컬을 찍고 있는가 하면 틸다 스윈트는 영화사의 비밀을 취재하는 기자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급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군요. 그냥 뭐 다른 영화에서 조연급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영화에 출연해서 잠깐씩 출연하고 사라지는 동안에 195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화가 펼쳐지고 기본적으로는 코미디이고 코엔 형제가 제일 잘하는 게 코미디이기 때문에 네. 영화가 공개된 뒤에 코엔이 제일 잘하는 거를 또 한 번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영화 헤일 시저라는 영화 자체는 조지 클루니가 납치된 이야기가 큰 줄거리인데 이상하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되어버려요. 네.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헤일 시저처럼 그 캐피털 픽처스라는 영화사 스튜디오 곳곳에서 제작되고 있는 수많은 영화의 촬영 현장을 이제 그 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그 장르의 영화 촬영 현장을 굉장히 공들여서 오래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코엔 형제가 50년대에 만들어진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그 영화들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영화를 만들어 볼 방법이 없을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기획하자. 그래서 이 헤일 시저를 기획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옛날 스타일의 영화를 조금씩 만들어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뮤지컬도 나오고 시대극도 나오고 서부 영화도 나옵니다. 네. 코엔 형제가 찍은. 괜찮네. 예.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아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겠는데요. 예. 네. 그리고 아마 1950년대, 60년대 할리우드 고전 영화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추억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더 재미있게 느끼실 겁니다. 네. 네.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코엔 형제의 전작에서 가져왔고요. 코엔 형제의 전작이 음악 영화였죠. 인사이드 루인에서 네. 오스카 아이삭의 행미 오 행미. 이 노래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오늘. 네. 듣고 자, 싶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루인, 원래 원제는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인데, 자, 이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오스카 아이삭, 행미, 오, 행미. Hang me, oh hang me, I'll be dead and gone. Hang me, oh hang me, I'll be dead and gone. 0047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제 이름은 고행미입니다. 제 주제곡 같네요. 야근하다 웃고 있어요. 네, 오스카 아이삭의 행미? 아니 고행미 씨 아니고 오행미 씨인데 여기는 오행미. 방송 듣는 분 중에 혹시 오행미 씨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있을 수 있죠. 오행미 씨. 그러면 거의 완벽한데. 네.
오항미 씨까지도 돼요. 그 사실 코엔 형제가 뭐 영화가 워낙 많고 많이 만드는 감독인데 사실은 영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 건 바톤 핑크, 물론 그 전에 블러드 심플이나 뭐 밀러스 크러싱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네네. 바톤 핑크라는 영화로 아마 가장 크게 알려졌을 거고요. 그 뒤에 만든 영화들을 봐도 파고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파고도 재미나게 보고 노인을 위한 나라도 네. 없다.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네.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만드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그 영화가 진짜 좋았어요. 네, 저도 사실 그 영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블루그래스 네. 싱어 나오고. 근데 사실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라는 작품과 가령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고의 영화의 분위기는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파고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같은 분위기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혹은 버네프터 리딩, 뭐 참을 수 없는 사랑 같은 류의 어떤 약간 그런 분위기의 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헤일 시전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 형제의 어디에 있는가나 버네프터 리딩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묶일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작품은 1900 그러니까 예전 고전 할리우드 시절의 영화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할리우드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메카시즘 광풍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네네. 좀 더 재밌게 볼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객에게는 코엔 형제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따구로 영화를 만들었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우가 납치되면 그 납치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처음에 배우가 납치됐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 한가하게 보일 만큼 여기저기 촬영장을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갑자기 한동안 펼쳐지니까 네네. 관객은 좀 어리둥절하고 좀 낯설기도 하지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화 볼 때마다 우리가 약간 요가나 스트레칭 배울 때 어떠한 자세를 쓰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서 약간 몸이 좀 시원하고 또 약간 좀 재미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쟁기 자세처럼 너무 갑자기 힘든 자세를 하면은 엄두도 안 나고 힘이 들지만 네네. 적당히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감각이나 혹은 감정에도 일종의 안 쓰던 근육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일상적인 좀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할리우드의 스토리텔링을 보다가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를 보면 네. 평소에 안 쓰던 감각과 감정을 활용해서 영화를 보는 그러한 재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코엔 형제 영화를 좋아하고 이번 영화도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헤이스이죠. 네. 네. 자, 오늘 저 영화 예매권 갖고 오셨죠? 네. 글로리 데이라는 작품이고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유준열 씨 영화고요. 나오는군요. 네. 지수, 김준면, 유준열 씨. 네네.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한국에서 최근에 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청춘 영화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 네. 자, 글로리데이의 예매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신청 받겠습니다. 예. 미니 게시판에 모바일 메신저로 또 휴대전화 문자로.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선정해서 총 10분께 영화 글로리데이의 예매권 2장씩 드립니다. 네. 지금 신청하시고요. 자, 음악은 뭐 들을까요? 마지막 곡은 그냥 할리우드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할리우드란 노래를 골랐습니다. 바우터 하멜. 1차원적이군요. 하지만 이 노래가 좋으니까 용서되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1차원적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자, 바우터 하멜의 할리우드 들으면서 김세윤 씨와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